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입법을 할 때 등은 잘못된 것이다. 중으로 바꿔야 한다. 부패, 경제, 범죄, 중 대통령으로 정한 이렇게 중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그 국회의장 박병서 또 양당 원내대표 등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등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등으로 하자고 할 때 그 등으로 한다 한들 그걸 설마 등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서 수사권을 축소하자는 게 입법의 취지인데 그 범위를 확대하자는 해석을 어떻게 하겠냐.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탄핵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등을 가지고 수사 개시 범위를 막 확대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헌재 결정 이후에 보자 이랬기 때문에 이제 헌재 결정 이후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등의 의미는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패 경제 등에서 부패 경제 두 가지 나열한 거에만 의미를 주는 제한적 의미가 있고 확대 가능한 그 이외에 추가가 가능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 사전적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의 등은 그 입법의 취지를 볼 때 확대하는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해석은 가능하지 않은데 거기에 입법 취지의 정면으로 역행한 해석을 한동훈 장관이 한 것이죠.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데 어쨌든 그것이 뭐 비상식적인 일이 하도 많이 벌어지니까 이제 놀랍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그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정부의 장관급 또는 차관급 공직자들이 쭉 출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무위 소관으로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가보훈처장,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이 출석을 해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 절반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금융감독원장이 어떻게 검사 출신이 있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어떻게 검사 출신이 있고 그래서 검찰공화국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용선 변호사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순열 변호사님의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처음에는 원고 없이 오라고 하더니 다들 뭐 PPT까지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냥 저는 원고만 오늘 그냥 보냈는데 이게 보기가 제일 불편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워낙 이제 학술적으로 그 대부분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늘 황운하 의원 그 토론회에 다녀왔는데 뭔 얘기를 하든 이렇게 모르신다면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검사는 말이지 헌법기관이 아니란다야. 그리고 검찰이 행사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란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뭐 언제든지 그걸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다더라.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검사들이 말하는 검찰의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가 함부로 못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 뻥이라더라.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무슨 뭐 시행령을 만들어서 뭐 수사권을 뭐 원복을 하네, 무슨 뭐 전면적 수사를 한다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위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 두 개 이외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한다. 검찰청법에 그렇게 딱 정해뒀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등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명쾌하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오늘 황당히 토론회 갔다 왔더니 딱 들어본 결론이 검사는 헌법 권한이 아니고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검사가 행사하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더라. 그리고 검사가 수사 직접 개시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범죄 이 외에는 안 된다더라. 그 외에는 다 들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무효라고 받거나 아니면 탄핵될 수도 있다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어렵게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런 것을 좀 그럴싸하게 좀 어려운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끼리 얘기하고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책장 보시고 조금 여기서 좀 고급 용어를 익히셔서 그럴싸하게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아예 이 원고 들고 가서 강연을 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발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헌법 12조 16조에 영장을 발부하려면 영장을 집행하려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9글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한 그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9글자가 문제인데 이 9글자가 헌법에 들어온 것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법률에 있는 것을 헌법에 박아줍니다. 알맞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헌법 조항에서 가장 낙후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그 법률 제도가 세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서구 선진국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헌법보다 매우 더 후진적인 것은 이 9글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밀 수가 없어요. 저희 우리나라 헌법은. 아주 부끄럽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국회 기능을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고 내용상으로도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죠.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게 헌법에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헌법기관이고 우리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수사권도 헌법상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 5번째 철퇴를 가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4번이나 말이야. 보수정부, 진보정부, 보수정부, 진보정부 거듭하면서도 헌재에서는 내리 공이 그건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법률상 권한이지 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고 국회를 무시하느냐라고 계속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정을 할 때 이상하게 특이하게도 5대4가 됐는데 이 4의 소수 의견을 자꾸 부각을 합니다. 야, 소수 의견이 그게 아니라 헌법상 권리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언론을 내세워서 계속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헌법상 권리인가? 헌재 재판관 4명이나 그랬어? 이걸 계속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염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왜 지방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나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중앙에서 얘기를 한들 언론이 계속 가로막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 정확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온 국민이 알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방까지 와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그 이유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원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쭉 한번 봐보십시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재밌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쭉 내리는 그 발전사를 보면 참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쓰면서 그 감사합니다 시리즈를 한번 쓴 적이 있었거든요. 이 청구를 해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헌법재판소로 계속 들고 와서 이 주옥 같은 결정을 막 누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누적시켜주신 분이 청구인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허삼수, 화학병 등 이 내란 반란 사건의 피고인들입니다. 뭐라고 제기를 했냐면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계속 연장을 타다가 법원에서 직접 구속을 하려고 영장을 발부를 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판사들이 멋대로 영장을 발부해서 집행하려고 해? 검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이건 위헌이야 라고 재판부에 대듭니다. 그래서 헌재로 가요. 그래서 헌재에서 딱 결정을 합니다. 야, 영장주의 본질은 영장을 사법부에서 발부하는지 여부가 그게 본질이지 누가 청구권을 가지고 누가 청구할 건지는 영장주의 본질이 아니야. 조용해. 법원에서 직접 발부한 것은 합헌이야 라고 하면서 영장주의 본질을 밝히고 영장 청구권자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재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청구인이 20대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강석진 외 107명의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유상범 현 의원이고 그 당시 변호사님이 다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법이 위헌이냐고 제안을 하자면요. 공수처법 아시죠, 여러분?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덤빕니다. 왜? 공수처법에는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다 줍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말이야, 그 헌법에서 말하는 그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만 말하는 거지 무슨 공수처 검사가 검사야? 이건 위헌이다라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는 딱 밝히죠. 헌법에서 말하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가 말하는 게 아니야. 군검사, 특별검사, 공수처 검사 다 그 검사야 라고 조용해 라고 공수처법을 합헌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너희 검찰청법상 검사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딱 철퇴를 가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얘기할 얘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논거가 나온 게 뭐냐면 경찰검사 제도가 생길 수가 있겠다. 국회에서 이게 영장 청구권을 자꾸 검찰에다만 주다 보니까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황가희께서 울산 지방경찰청장 하시다가 수사 좀 해보려다가 기소된 사건 아시죠? 굉장히 무모하신 분이세요. 뭐하러 수사를 하셔가지고 이미 다 예견된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경찰청 그 지방청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지방에 가면 약간 좀 비리 소문이 쫙 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잡아가냐 저 사람을. 아주 청렴하고 황운하고 오면 잡아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못 잡아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서울로. 저 자식도 썩었네. 또 정말 청렴하다고 소문난 그 지방청장이 왔는데 이제는 척결하고 가겠지. 또 가버려요. 저 놈도 썩었네. 완전 경찰놈도 다 썩었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배경이 뭐냐면 바로 구속을 어떻게 시킵니까? 증거를 확보해야죠. 통신 누구랑 통화하는지 계좌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열어보려고 하면 검찰에서 절대 청구 안 합니다. 경찰에서 신청해 오잖아요. 이 나라의 정의는 검찰이 세우는 게 경찰이 세우는 게 아니야. 조용히 있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이 영장 청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영장은 철저히 통제를 할 거예요. 가는 방향. 그런데 덮는 방향은 이건 검찰에서 법원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을 좀 다각하자. 발부되는 쪽은 확실하게 사법부가 통제를 하고 전혀 덮어버리는 것은 경찰 대 검사 제도를 만들어서 구인영장이나 구속영장, 체포영장 아닌 인권침해 요소가 좀 더 저는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 검사한테 줘서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이 덮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입법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국회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론적 배경을 그동안에 이 학자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미 옛날 선배들이 이미 고착시켜놓은 그 논거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저는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학자들 말씀하시는 제가 잘 안 듣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막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나온 결정이 아주 이제 그 못을 박는 결정입니다. 대대적으로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그 다음에 검찰청법상 검사 6명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덤벼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죠. 자기들은 야 검사는 헌법기관이고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 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야라고 하면서 덤벼듭니다. 이제는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손 타내고 완전 링 위에 올려놓고 그동안에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이제 완전 링 위에 올려놓고 전 국민이 바라보는 곳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붙습니다. 제대로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실체를. 헌법재판소에서 딱 결정을 합니다.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법률로 부여하는 권한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일뿐이지 어찌 감히 검사의 권한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고 국회가 뭘 침해했다라고 하느냐 전혀 아니다. 국회가 오히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국회가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5번째 이제 밝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이미 완전히 이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결판이 났는데 또 이제 뒤에 숨어서 다니면서 야 검사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이제 말씀하세요. 얘라 이놈아 헌재에서 지금 수십 년간 5번이나 결정했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원래 이 원고는 거의 한 2시간짜리 원고인데 이렇게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 페이지 거기만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예, 이걸 화면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을 보면 5대 4인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는 누가 추천했든 보수 정권의 재판관이든 진보 정권의 재판관이든 공이 4번은 똑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5대 4로 나눈 이유를 보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인식됐을 텐데 지금 보면 헌재 소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인데 2023년 11월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하신 이은혜 재판관은 2024년 9월, 그 다음 이종석 이영진도 24년 10월 끝나죠. 그 다음 김기영도 2024년 10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문영배 재판관은 2025년 4월, 4월 임기선까지 이번에 2분 임명되신 김형두, 정정리는 이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임기가 이제 가져가 될 거예요. 2분은 이제 문제가 없으실 텐데 윗분들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바꾸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 위헌을 선언하거나 종전전해를 바꾸려면 6명이 필요하거든요. 6명이 확보되면 종전전해를 바꿀 위험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킬 수 있는 것이 저희 국회 세 분 한번 봐보시겠어요?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될 텐데 세 분을 추천하게 됩니다. 지난번 추천한 거 보면 여 한 분, 야 한 분, 여야 합의 한 분 이렇게 셋을 추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최소 2명은 확보를 해야지 5대 4 지더라도 4를 확보하지 6표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냥 만약 저쪽에서 세 재판관을 다 뺏긴다. 아니면 한 분 정도만 지킨다. 그러면 6대 3이 되버립니다. 아니면 7대 2가 되거나. 그래서 설마 우리 현재 재판관들께서 그래도 재판관인데 대법관의 지위에 오를 정도의 재판관인데 소신 버리겠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결정을 보면. 그래서 이 사법은 딱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사법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된다는 그런 우려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는 거고요. 원래 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누가 알게 되면 아싸 6명 확보하고 바꿔버려 이럴까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국회에서 세 분 추천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회 다수당을 혹시나 전망이 되면 세 분 다 그냥 추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야 이렇게 여야합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렇게라도 지켜야 우리 국회 입법권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서화 교수님께서 정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면 재판관들도 아무리 그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함부로 재판관의 양심을 팔지 않을 수도 있겠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배경에 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그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재밌게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했던 걸 미리 말씀을 드려버렸습니다. 결론 맨 끝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을 선언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부인 법원과 동급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의 구성원에 불과한 검사가 헌법 기관이라고 뻥치면 안 된다. 원래 이게 토론문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쓰고 싶더라고요. 하도 뻥치고 다니니까. 그 다음에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고 일본 땅이 아니다. 자꾸 우긴다고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